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역사의 대표적 핵심 쟁점인 건국연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홍은 그의 나이 22살에 졸본 땅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때를 기원전 3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연표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는 705년간을 존속했던 나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설이 삼국사기 그 자체는 물론 다른 여러 역사 기록들과도 모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을 침략해서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를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의 현으로 삼았다고 중국 후한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7년 이전인 기원전 108년에 이미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구려 건국연대를 둘러싼 모순된 내용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으로 잠깐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요동전선에서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동전선에 시여사로 가 있던 가언충이 귀국해서 당나라 고종에게 전선 상황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워서 지금 900년이 되었고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적들은 거듭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항상 수탈을 당하고 팔려나갔으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이리와 여우가 성에 들어오고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으며 인심이 흉흉하니 이번 원정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언충의 이 보고에 크게 고무된 당고종이 군대를 파병해서 고구려 침략의 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언충의 보고는 적정, 그러니까 고구려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요. 이 보고에서 가언충은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워서 지금 900년이 되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씨란 고구려 창건자 고주몽입니다. 고구려가 건국한 지 90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37년 건국설에 따르면 668년 시점에서는 705년이 되었겠지만 그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서 고구려가 실제로는 건국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고구려가 구체적으로 언제 세워졌다는 것이며 또 고구려 건국연대를 두고 왜 이런 모순들이 역사 기록들에서 서로 생겨나는지를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고구려 건국연대를 둘러싼 역사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 그 시대 당대의 사람들의 기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당대 고구려 사람들의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광개토 대왕 능비문이 있습니다. 이 광개토 왕능비는 광개토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능비입니다. 때문에 그 업적에 대한 과장은 다소 있을 수 있어도 계보에 대한 과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광개토 왕능비문 1면 제4행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 유류왕에게 유언으로 지시해 도리로서 잘 다스리도록 했다. 대주류왕은 나라의 기초를 이어받았고 17세 손님 국강상 광개토 경평 안호태왕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르면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왕실의 17세 손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국사기에서의 고구려 왕 계보를 세대수로 계산해보면 광개토 대왕은 12세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기록이라는 겁니다. 고구려 당대의 기록, 고구려 사람들이 당사자들로서의 기록이 비교적 더 정확하고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왕의 계보야말로 당대 사람들의 기록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서일까요? 신라의 기록이 남은 탓에 고구려의 기록은 이 5세대의 왕들이 함께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케 한 후에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을 고구려는 깎아내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신라를 올려 세우는 방식으로 역사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후 고려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신라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온 탓에 오늘 우리는 왜곡된 역사의 기록들을 마주하게 된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5세대 왕들의 누락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존속 기간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고구려 초기 유리왕 때인 기원전 19년부터 5세대가 되는 248년 동천왕까지는 267년으로 한 세대당 평균 기간을 계산해보면 53.4년이 나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약 200에서 250년 정도 고구려 건국연대가 끌어내려졌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건국연대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삼국사기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사론에는 고구려는 진나라, 한나라 이후부터 중국의 동북쪽 모서리에 끼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이 기사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인 기원전 221년 무렵에는 이미 고구려가 존재했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221년 무렵에 고구려가 중국과 국경을 접했다는 것은 이미 이 시기 고구려의 국력이 상당히 신장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221년보다는 몇십 년은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건국연대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구삼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많은 역사서들에서 주몽의 출생과 즉위 그리고 사망연도의 간지를 모두 한결같이 개해년, 갑신년, 이민년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했던 역사기록 편찬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간지만은 감히 고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고구려에 대해서 전승되어 오던 이 간지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주몽이 즉위했던 갑신년은 연도로 보면 몇 년일까요? 기원전 221년 이전의 갑신년은 기원전 277년과 기원전 337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원전 331년이라면 한 세대당 평균 재위기간이 60년인데 이건 지나치게 긴 편이어서 고구려 건국연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원전 277년이라면 한 세대당 평균 재위 기간이 48년이기 때문에 유리왕부터 동천왕까지 53.4년보다 오히려 짧아서 이 역사적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통해서 고려가 기원전 37년이 아닌 기원전 277년에 건국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의 역사인식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삼국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한나라에 의한 한사군 설치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됐으며 그래서 한사군 설치에 의한 중국 문물의 영향이 삼국시대 문물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북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사군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인식 속에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건국이 기원전 277년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삼국시대 문물의 기원을 중국의 영향으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의 관점에 따르면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는 기원전 3세기경 온갖 철제 농기구들을 대량 생산했던 구려의 발전된 철기 문화를 이어받아서 건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물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삼국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구려 건국연대에 빗긴 역사 왜곡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보면 결국 고구려, 더 나아가 삼국시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원리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 역사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더욱더 발전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